나는 여러 번 자주 먹어야 돼.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더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. 네, 염증 하면은 왠지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염증 반응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흔하게 위염, 역류성 식도염 많이 들어보셨죠? 또 위축성 위염. 요즘은 또 이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장상피 화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. 그리고 크론병. 옛날에는 희귀 질환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흔해졌죠. 또 궤양성 대장염.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중이염 이렇게 염이 들어간 게 모두 다 염증 반응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. 그 중에서 또 흔하게 일어나는 게 역류성 식도염인데요. 말 그대로 역류에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. 우리 몸이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긴 그런 관으로 항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더의 긴 이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식도가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위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. 위가 큰 주머니잖아요. 약 1.5리터의 주머니 형태로 있는데 식도 연결 부위와 소장, 십이지장 연결 부위는 관략근이 있어서 딱 음식을 섭취하면 딱 조여져서 이제 위 운동을 통해서 소화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.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거예요. 어디로? 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식도가 여기 정도 이렇게 와서 여기부터 이제 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쪽에서 가슴이 타는 듯한 그런 쓰라림이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죠. 왜 역류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의견이 사실 굉장히 다른데요. 위산은 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원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. 산은 굉장히 pH 1에서 2 사이의 강산인데 이게 만약에 피부에 닿았다. 위산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버릴 정도로 강산입니다. 그런데 위 안에서는 왜 위가 녹지 않고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까? 왜 우리 몸은 이렇게 강한 산을 만들어낼까? 바로 위 점막이 굉장히 도톰하게 점액 물질이 나오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이 정상적일 경우에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위산이 이 식도와 위 관략근이 풀렸을 때 식도로 역류해서 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. 식도는 이 점액 물질이나 긴 이 점액층이 없습니다. 위산이 닿았을 때 아주 강산이 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는 역류하면 안 되겠죠. 어떤 분들은 먹고 바로 누워서 역류했다. 위압이 너무 강해서 역류했다. 관략근이 힘이 이제 풀려서 역류했다. 다양한 이유들을 보이는데요. 가장 제가 좀 납득이 되는 가장 논리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위산 저하로 인해서 관략근이 열리는 경우를 저는 꼽을 수 있습니다. 원래 위산은 적정히 나와야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또 강력한 이 산의 기능에 의해서 세균 바이러스들,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깨끗한 것만 먹진 않죠. 수많은 이 미생물들, 세균 바이러스들이 호흡기로도 우리 입속으로 늘 들어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살균하는 작용이 필요합니다. 근데 위산이 적당히 나와줘야 원래 소화를 잘 시키는데 어떠한 이유들에 의해서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몸이 또 위산 더 필요한데 라는 신호를 가스트린이라는 우리 몸의 호르몬에 또 보내줍니다. 위산 필요하니까 분비가 되면서 가스트린이 하는 동시에 역할은 식도 위 관략근을 열어줍니다. 왜냐면 음식을 들어와서 위산을 더 만들어내라 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히려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관략근이 풀리게 되는,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게 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생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역류성 식도염 생기면 어떤 약을 처방받아요? PPI라고 해서 위산 분비를 저하시키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처방을 받습니다. 근데 이 약은 의료 전문가들도 2주 이상 장기간 쓰지 말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 막 타는 듯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저하시키면 그 증상은 완화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더 신뢰가 되는 그런 치료법은 HCL인데 위산을 더 만들어내주는 영양소들, 그리고 HCL은 소금, NaCl, 소금이 들어있죠. 천연 이런 소금, 미네랄 소금들이 같이 들어올 때 오히려 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.
어떤 분들은 이제 위가 굉장히 불편해서 음식을 먹기만 해도 속이 쓰리기도 하고 음식 먹기 전에도 막 위산이 나와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. 이런 분들은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 건강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위 건강이 좋은 상태에서는요, 강한 그 위 점막층에 이 점액 물질이 잘 나와서 위산에 의해서 속쓰림이 없어요. 속쓰림이 느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위 점막이 지금 많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. 이 산이 점막이 뚫린 부분을 통해서 자극이 되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 부분은 우리 몸의 위 점막 자체가 계속 복구하기 위해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위 점막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적당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걸 잘 소화를 시키고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위산 분비도 멈추게 됩니다. 원래 위산은 음식을 먹어야만 나오게 돼 있어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나는 여러 번 자주 먹어야 돼,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더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. 조금씩 자주 먹으면 소화기가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늘 일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위산도 계속 분비를 해야 되고 소화기관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나는 8시간만 회사에서 근무를 할래요. 그래서 그 시간만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또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. 근데 한 번 12시간, 16시간 회사에서 일을 계속 안 쉬고 준다, 조금씩 계속 자주 준다, 그러면 사실 별로 일할 의욕이 나지 않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소화기도 적당한 시간에 먹어주고 적당한 시간에 또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습관,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. 그리고 만약에 위궤양이 있다거나 또는 위에 문제가 있어서 뭘 먹기만 해도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나에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.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무엇을 먹어도 위산 분비가 적절하게 되기 때문에 큰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. 저도 위가 약했을 때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때가 있었는데, 위가 건강해진 다음부터는 뭐 속쓰림이 있다거나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. 어떤 음식이 내가 잘 소화가 되고 또 잘 위산 자극이 없이 편안한지는 꼭 찾아야 됩니다. 위가 편안하고 위 점막이 잘 재생이 되는 그런 음식들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